안녕하세요. 유심의 가범석입니다. 무술이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냐는 말들이 항상 많죠. 실전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태극권은 실전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, 또는 아이키도 그 기술 실전에서 어떻게 써요. 무술이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현대 사회에서의 실전이라고 하면 길에서의 싸움이겠죠. 그래서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싸우냐, 상대가 다수이거나 또는 상대가 무기를 들었거나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가 칼을 들었거나가 가장 위험한 상황일 겁니다. 한 번씩 강력 범죄들이 이제 좀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, 예전에 어떤 지방에서 있었던 흔히 말하는 저희 조폭들이 일반인을 때려서 쓰러뜨렸는데 얼굴을 막 밟고 차고, 그래서 얼굴에 안면 함몰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또 눈을 에다 나뭇가지 같은 거 쑤셔서 실명시킨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실명이 됐던 사례가 있죠. 그런 경우들이 이제 실전에서의 최악의 경우고,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경우도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, 근데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겪는 실전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제 길에서의 술 취해서 또는 번화가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일 겁니다.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1등이다, 학교 폭력이다 해서 많이 싸움들 하죠. 제가 어릴 때가 정말 이제 요즘보다 제 살았을 때가 가장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심했던 시대 같아요. 그때 이제 폭주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고, 일본에서의 그런 폭주족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과격한 문화가 있었었죠. 점차 이제 그게 이제 양아치다 뭐다 하면서 점점 저평가되면서 또는 놀림거리가 되면서 이제 점차 사라지긴 했었지만, 당시에만 해도 정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했던, 또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 학생에 대한 폭력도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. 돌이켜보면 그때도 학생들끼리 싸움에서 보면 치고받고 해서 상대가 쓰러지면 얼굴을 발로 차기도 하고 싹꺾기도 하고 막 밟기도 하고 하면서 스탬핑도 하고, 그랬었는데,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는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.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고, 또 이렇게 자살한 경우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신의 측면에서 어떤 무술이나 격투기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도 있었어요, 살면서.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지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무술이나 격투기를 배운 친구들은 안 배운 친구들에 비해서 어쨌든 자기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낫었습니다. 애들 싸움이라든지 길에서 싸움이라든지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, 정작 싸움이 시작되면 어쨌든 배웠던 친구들이 기술을 조금씩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, 확실히 자기 몸을 호신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죠. 저 같은 경우도 특히 극진공수들 할 때는 제가 운동할 당시만 해도 밖에서 싸워볼 수 있으면 싸워봐라 라는 게 좀 강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전에 관련된 썰을 풀은 것처럼 실제로 상대를 쓰러뜨리기도 했었지만, 그렇다고 해서 막 무자비로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이 있었죠. 정도라는 게 있었고, 극진가레대 같은 경우는 룰이 있는 시합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그 상대를 항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 정도에 맞춰서 상대를 공격했었지, 어느 정도 정도라는 게 있었죠. 당시에는 또 이제 주짓수가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타격기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라서, 사람을 때려본 사람들은 다 알죠. 어느 정도 내가 제어력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해야 상대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는다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때리면 상대가 쓰러질 거다, 또는 이렇게 했는데 안 터졌으면 이거보다 좀 더 세게 때려야겠다, 좀 더 강도를 높여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흔히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옛날 양아치들은 복싱 도장 상결이라 다려서 이렇게 가드라도 치우고 가드라도 이렇게 하고, 또 로우킥도 찰수있고 무에타이 자세를 취한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, 요즘 양아치들은 이제 테이크다운해서 이제 주짓수로 간다고 이런 얘기들도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데, 그만큼 이제 종합격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1대1 싸움에서는 결국은 주짓수가 강하다는 게 확실히 인식이 바뀌게 되었죠. 최근에 어떤 이제 진도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? 그 중학생이 그 아버지 꼴되는 사람의 페일훅을 걸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, 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. 평생 걷지 못하게 해줄까 이러면서. 물론 본인도 도장에서 수련을 해보면서
뭐 알겠죠. 어느 정도 강도로 했을 때 상대가 탭을 친다는 걸 알 텐데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. 흥분해서 상대에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기술을 건다는 걸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. 진짜 물론 운동을 배우다 보면 그런 호승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저도 또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가 수련하는 무술에서의 선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주짓수를 하면 주짓수의 룰에서 입각했을 때 실전의 상황을 봐야 돼요.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극진가대를 수련하면서 극진가대 시합에 있는 룰이 있어요. 그러니까 쓰러진 상대를 발로 차거나 이런 거 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것처럼 뭐 주짓수에도 분명히 탭을 치거나 어느 정도 일정 상대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뭐 이제 풀어주죠. 아마 그 정도만 해도 상대 기세는 충분히 꺾입니다.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난다고 하면 정말 그 무술에서 또는 무도가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. 확실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. 예전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무술이 흥행했거나 성행했을 때 또는 이제 무술이 탄생하거나 활발하게 쓰였을 때의 시대가 한참 지났고 이제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않습니까?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전 세계가 맞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무술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냐 어떤 식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. 실전이란 걸 얘기하지만 이미 실전의 시대는 지났죠. 무술로서의 실전의 시대는 지났고 이게 당장의 뭐 전쟁터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무술이 기술로서의 어떤 증명을 하거나 또는 뭐 일본에서처럼 무사 수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나 이제 다 선수가 돼서 뭐 시합을 나가거나 뭐 선수로서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결국은 무술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뭐 어떤 수양을 쌓는 게 가장 현대사에서는 합리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무술로서 인격 수양을 한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 역시도 뭐 그거는 제가 뭐 누구를 인격을 가리키거나 뭐 하는 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뭐 저한테 뭐 인격자가 되라 뭐 무도는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질 않아요. 실제로 무술이란 게 탄생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이려고 했던 게 무술인데 거기서 어떤 인격이 있겠습니까? 무도라는 것도 근대에 와서 탄생한 단어지 사실 원래는 무도라는 말도 없었고 뭐 예전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뭐 기사도의 정신을 무사도로 바꿔서 또는 그 선비의 도리를 무사도로 바꿔서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한 거지 뭐 사실 무사도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무술이나 무도라는 게 수련을 하면서 점차 얻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처음에 무술을 시작한 것도 잘 싸우고 싶어서 선택한 건 맞아요.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욕구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시작을 해보니까 저보다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도장 내에서의 내 위에 선배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정말 괴물 같은 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갭이 컸고 실력적인 갭이 너무 커서 야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.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그래 겸손해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제 밑으로 제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이 후배들도 정말 피지컬도 좋고 정말 밖에서는 막 진짜 뭐 주먹으로도 어디서 이름 좀 날리는 후배들도 오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. 도장 내에서. 물론 또 우리끼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죠. 다른 데 가면 또 가오 잡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또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도장 내에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또 예의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이제 내가 수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 기술을 내 선배들이 받아줄 때가 되게 많았어요. 몸으로 맞아줄 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때려봐야 이제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해서 선배들이 많이 대접을 했어요. 또는 많이 때려주기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선배들에 대한 존중심이 생겼어요. 존경심이 막 생기고 내가 강해지는 데 있어서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. 존경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경심,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또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럽게 생겼어요. 도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파링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. 근데 그 스파링을 할 때 단순히 기술만 익히냐는 거죠.
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도복을 입고 수련을 한다고 하면, 운동복을 입고 한다고 해도 같이 땀 흘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같이 부딪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, 거기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좀 너무 안타깝고 되게 슬픈 것 같아요. 도장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들, 그러니까 무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, 무술의 역사를 통해서 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, 또는 이 익히는 방법이 어떻게 점차 나아졌는지를 알아가고,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내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을, 내가 무술 수련했을 때에 해결했던 방법들을 도입을 하면서 내 생활을 좀 더 안정적이고,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,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무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뭐 실전이다, 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뭐 깨부셔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, 오히려 무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,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,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면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, 그걸 통해서 즐겁게 서로가 기술을 연마해서 좀 더 나은 실력을 계속 쌓아가서, 꼭 싸움이라든지 실전에만 너무 염두해 두지 말고, 또 다른 분야가 더 있다는 거를,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것이 꼭 인격 수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, 무술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뭐 인격이 수양되고, 또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뭐 가장 긍정적인 무술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설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